심지어는 의사들도 잘못 알고 있는 내용들 지금 끊임없이 제기를 해주고 계시거든요. 예, 이미 한번 손상이 된 디스크는 그런 걸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손상. 나쁘다는 얘긴데요? 이 오프 더 레코드로 이야기해도 됩니까? 예, 편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허리에 나쁜 자세나 행동만 안 해도 저절로 좋아진 많은 허리를 가지고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신다. 안녕하세요. 의학 전문 기자 홍해걸입니다. 감기 다음으로 흔한 결근 사유가 요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요통은 흔한 증세인데요. 유감스럽게도 잘못 알려진 상식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몇 가지 대표적인 잘못된 상식들을 바로 잡아드리는 시간 준비했는데요. 오늘 아주 귀한 분 모셨습니다. 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주임 교수님이시죠. 정선근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바쁘신데 진짜 고맙습니다. 근데 체격이 정말 좋으세요, 선생님. 제가 듣기로는 그 서울의과대학 그 역도부셨다고 들었는데요. 예. 지금도 운동을 많이 하시나요? 많이 하려고 애를 쓰는데 네. 뭐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합니다. 예. 선생님 이제 재활의학이시니까 수술을 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렇지만 오늘 주제인 요통 환자들을 뭐 다양한 방법으로 예. 치료해주고 계시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책도 준비 중이시고, 그 다음에 강연도 많이 하시는데, 그 내용들이 저희가 심지어는 의사들도 잘못 알고 있는 내용들 지금 끊임없이 제기를 해주고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좀 그런 말씀을 좀 나눠봤으면 합니다. 허리에 네네. 좋은 자세, 또 나쁜 자세, 네네. 여기에 대한 잘못된 상식이 있다면서요? 네네. 허리에 좋은, 사실 제가 환자를 보면서 느끼는 가장 안타까운 점하고 예. 그런 부분은 뭐냐면 이 환자분들이 허리에 나쁜 자세나 행동만 안 해도 저절로 좋아질 많은 허리를 가지고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거죠. 나쁜 것만 안 해도 됩니다. 이야. 나쁜 것만 안 해도. 근데 나쁜 게 어떤 거냐 하면은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에서 많이 하는 일들이 많이 나빠요. 예를 들면 자세로 따지면 의자에 앉아 있을 때 네. 이렇게 허리를 고추 세우고 엉덩이를 깊이 놓고 네. 이런 자세가 허리에는 안정된 자세입니다. 좋은 자세라니. 좋은 자세죠. 이게 좋은 자세. 오히려 어색한데요. 이렇게 딱 가슴 펴고 딱 빳빳하게. 빳빳하게 군인처럼. 예, 육사생도처럼.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어색한데 하루 종일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이것도 허리를 망가뜨립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뭐 항상 의자에 앉아서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되죠, 자연스럽게. 이렇게도 하고 뭐 이렇게 기대기도 하고 하다가 15분에 한 번 정도는 반드시 이 자세로 돌아오죠. 한 5초 정도만이라도 유지를 하다가 네. 다시 허물어지는 겁니다. 허물어졌다가 또 뭐 한 30분 후에 다시 돌아오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세가 좋으니까 하루 종일 이렇게만 있으라라는 건 아니지만 절대로 아닙니다. 자주 해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이 자세. 돌아올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져서 소위 말하는 요추전만이 깨진 상태. 네. 요추전만이라는 건 옆에서 보면 덤은 들어가고 배는 약간 튀어나오는 네. 이런 자세가 요추전만 자세인데 네. 이게 허리에 굉장히 좋은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도 사실은 선생님 만나 뵙기 전까지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이렇게 옆으로 섰을 때 요추전만이라는 게 허리뼈가 이렇게 휘어져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배가 나오는 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손바닥이 이렇게 틈이 많이 벌어지면 안 좋다. 우리는 그렇게 배워서요. 그런가요? 그래서 이렇게 튀어나오면 안 되고 이렇게 딱 붙여줘야 된다고. 이런 게 좋은 거. 이렇게 내밀면 안 되고 이게 좋다고 배웠는데 이게 나쁘다는 얘기인가요? 나쁜 거죠. 그 완전히 잘못된 거네요, 그러면. 그게 왜 이게 안 좋다는 생각을 하게 됐냐면 옛날에 예. 우리가 이제 허리를 다치면은 허리 속에 있는 디스크나 이런 부분이 손상을 받아서 아파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뼈하고 뼈 사이가 많이 움직이면 더 아파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허리를 덜 아프게 하려고 이렇게 딱 제낍니다. 허리 뼈 보시면요. 무거운 물건들다가 허리를 딱 삐고 나면 허리 자세가 이 자세가 됩니다. 그렇겠죠? 그렇죠. 허리 삐끗하고 나면 이래야지 제일 안 아파요. 안 아프니까. 예, 일부러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의사들이 이렇게 보니까 허리 아픈 사람들은 다 이러고 있네? 예. 그래서 이건 허리에 나쁜 자세야. 아이고, 원인 결과를 거꾸로 해석을 했군요. 마치
불이 난 곳에는 항상 불자동차가 있으니까 불자동차가 가면 불이 난다. 그리고 불자동차는 뭐 나쁘다 이게 아니네요. 불자동차를 빨리 딴 데로 보내야 된다. 이런 잘못된 생각입니다. 야, 그러니까 이건 오히려 구세주네요. 이거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이렇게 구부리고 오래 있으면은 척추 속에 있는 디스크 속에 있는 그 디스크 물방석 같은 거거든요. 속에 젤리가 들어있고 바깥에 딱딱한 껍질이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고 있으면 속에 있는 젤리가 점점 더 뒤로 뒤쪽 물방석의 그 벽을 자꾸 찍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을 때는 모르다가 이러다가 일어나서 방바닥에 있는 지우개를 하나 주술려다가 허리 디스크가 탁 터지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옛날 상식처럼 이렇게 요추 전만 요추가 앞으로 휘어나와 있는 게 안 좋으니까 억지로 이렇게 막 일자로 펴려고 이렇게 하는 거 이건 안 된다. 예. 그러면 앉아 있을 때는 좋은 자세가 뭘까요? 간단히 설명해 주신다면요. 엉덩이를 최대한 뒤로 붙이고 엉덩이를. 일단 이 등받이가 있는 의자가 좋습니다. 그래야 되죠. 등받이가 있고 엉덩이를 끝까지 집어넣고 네. 가만히 허리를 이렇게 펴는 자세가 가장 좋습니다. 네. 가슴을 펴야 되네요. 가슴 펴는 게 중요하죠. 네. 그리고 최대한 앉은 키가 높을 수 있도록 그렇죠. 좀 고추 세운다. 고추 세우는 게 중요해요. 턱을 좀 당기고. 이건 안 좋다는 얘기죠. 이렇게 뭐 하루 종일 있을 수는 없는 거니까. 네. 가끔. 이렇게 하다가 15분에 한 번 정도, 30분에 한 번 정도 이 자세로 돌아오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몸은 이렇게 좀 띄어가지고요. 이렇게 비스듬히 있으면 몸이 참 편안한데요, 선생님. 근데 그건 허리에는 안 좋은가요? 이게 편한 건 이제 근육이 편한 거죠. 근육이 힘을 안 써내니까 편한 거죠. 이러다가도 이렇게 한 번씩 돌아와 주는 게 중요해요. 그렇군요. 15분에 한 번은 지금 그 자세를 하라는 얘기네요. 네, 15분, 뭐 30분 뭐 이 정도. 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요추 전만이 나쁜 게 아니라는 말씀, 15분에 한 번 정도는 일부러 그 자세를 취하는 게 요통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거 꼭 아시고요. 자, 운동도 선생님 좀 여쭙고 싶어요. 제가 아주 그 전형적인 코스를 말씀드릴게요. 네. 한 나이가 한 40쯤 되면 디스크가 손상이 되기 시작해서 허리가 아파집니다. 예. 평생 안 아프다가 갑자기 허리가 아파지면, 야, 이거 내 허리가 참 앞으로 90살까지 써야 되는데 벌써 아프니까 걱정이다 해서, 물론 병원도 다니지만 나름대로 허리를 튼튼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 허리를 강화시켜야 된다는 그렇죠. 네. 그럼 우리가 허리 강화시킨다고 하면은 허리에 뭘 강화를 시키겠습니까? 근육이겠죠. 허리 주변에 근육을 강화시키죠. 네. 복근이랑 옆에 있는 뭐 복사근이랑 허리 뒤에 있는 척추 주변근을 강화를 시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하는 운동들이 윗몸 일으키기나 누워서 다리 들기나 아니면 엎드려서 등을 젖혔다 내렸다 하는 그런 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 운동들이 분명히 척추 주변 근육을 강화시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윗몸 일으키기 많이 하면 복근이, 빨래판 복근이 딱 생기고 네. 좋은 일이죠.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미 한번 손상이 된 디스크는 그런 걸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손상이 됩니다. 나쁘다는 얘기인데요? 나쁘다는 얘기죠. 오. 허리 디스크가 손상이 된 사람, 소위 말해서 허리가 아픈 사람은 그런 운동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손상이 와서 더 요통이 심해집니다. 네. 지금 그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허리 근육을 강화시키는 도움이 되는 운동들, 지금 모니터에 몇 가지가 나와 있잖아요. 보시면 저런 운동들인데요. 윗몸 일으키기도 있고, 또 이렇게 다 올라가지 않아도 중간에 멈추는 크런치라는 것도 있고, 아니면 저렇게 두 발을 저렇게 드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저런 도구에서 이렇게 그죠? 거꾸로 이렇게 굽혔다 폈다. 근데 저 세 동작이 다 안 좋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안 좋다니, 하지 말아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되는 운동입니다. 나쁜 이유는요. 네. 디스크를 손상시키는 가장 그 과학적인 어떤 방법이 있는데, 그게 사체에서 척추뼈 두 개를 드러내 가지고 구부렸다 폈다 계속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운동을 시키는 거거든요. 네. 저렇게. 이런 실험을 하게 돼요. 저런 기계적인 장치로. 구부렸다 폈다를 계속 하면 처음엔 디스크 여기 수액이 젤리가 후방 섬유륜을 이렇게 찢다가 네. 나중에 찢고 이렇게 튀어나와요. 와, 튀어나오네요, 진짜. 거기서 만든 걸 지금 논문으로 나온 그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그 윗몸 일으키기 하는 그 동작 똑같은 거죠. 야, 그럼 윗몸 일으키기 같은 거 이제 하면 안 되겠네요. 허리 안 좋은 사람들은. 그러면 좋은 운동은 뭔가요? 어떤 운동을 하면 디스크에 도움이 될까요, 선생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그 윗몸 일으키기나 네. 이런 거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거 못하면 그러면
도대체 뭘로 내가 근육을 키우란 말이냐. 그러게요. 결국 허리가 튼튼해져야 되는 건 맞는 일인데.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몇 가지 허리에 디스크에 충격을 주지 않고 하는 운동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걸 가르쳐 드리거든요. 뭐 그걸 계속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걸 가르쳐 드리고 한 2달 후에 뵈면 완전히 다르게 하세요. 잘못 이해하고. 차라리 그러실 바에야 잘 걸으십시오. 걷는 거. 걷기만이라도 잘 하십시오. 네. 걷는 건 누구라도 기본적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걸을 때 이제 좋은 자세로 걸으셔야 되는 거죠. 나쁜 자세로 걸으면 다 아파지십니다. 전문가로서 네. 허리에 좋은 걷기란 무엇입니까? 나쁜 걷기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나쁜 걷기. 선생님 직접 시범을 보이시나요? 네. 이런 걸음이 나쁜 걸음. 지금 그 걸음은 어떤 이건 거죠? 몸이 이렇게 앞으로 구부져가. 이렇게 많이 운동하려고 이런 걸음을 많이 걸으시면요. 네. 걷고 나서 허리 다 아파지십니다. 절대로 굽어지면 안 된다. 예. 그래서 허리를 쭉 몸이 고추 서고, 몸이 고추 서고. 그다음에 허리 아까 말씀드린 요추전만이 유지가 되도록. 예,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안 되고 딱 이게 이렇게 펴지고. 휘어지게 네. 딱 하고. 가슴을 넓게 pen 상태에서 네. 이 복근에 힘이 조금 들어가야 되는데요. 네. 힘을 넣는 방법이 네. 헛기침을 살짝 합니다. 손을 여기다 대고 네. 하면 단단해지지 않습니까? 약간 예. 네. 요 예. 자세. 이 정도. 요 힘이 들어간 정도를 느낀 상태에서 팔다리를 넓게 벌리면서 활기차게 걷는 겁니다. 네. 정상 성인은 한 6km, 시속 6km 정도. 시속 6km 좀 빠른 걸음인데요. 예, 네. 저 헬스클럽 가면 예. 5.5에서 6km 정도 걸으면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 가슴을 웅크리는 게 아니라 펴고 좀 건방진 자세인데요. 좀 그럴 수 딱 이렇게 서가지고 그리고 배에다 힘을 좀 살짝 주고. 그렇죠. 배 기침할 때 들어가는 힘 정도. 네. 요 두 가지네요. 네. 그런 자세로 이렇게 뒀다가 당당하게 걸어야 된다. 뭐 사장님 오시면 잠시 이렇게 하다가. 그러네요. 네. 야,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렇게 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사관 생도들의 자세가 오늘 딱 좋은 자세란 얘기네요. 그렇죠. 굉장히 어색해 보이는데 딱 힘들어가 있고 말이죠.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어색해 보이는데요. 어려운 좋은 겁니다. 그러네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자세 말씀드렸고, 운동 말씀드렸고요. 이번에 선생님 한 가지 좀 더 여쭤보면, 얼마 전에도 모 신문에서 또 외과 교수님 한 분이 이 디스크 수술이 너무 남발되고 있다. 뭐 가만히 내버려둬도 좋아질 사람을 아산병원에 그래서 또 그랬더니 또 척추 수술하는 분들은 어떻게 마냥 6주 이상 기다리란 말이냐, 직장에도 가야 되고 그래서 뭐 수액 성형술 같은 거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서로 의사들 간에 좀 다툼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선생님? 저는 뭐 이춘수 선생님 100번 옳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척추 디스크 튀어나온 디스크 탈출증이 있지 않습니까? 탈출된 디스크가 수술해서 제거를 하지 않아도 쭈그러들어서 없어지는 거 아시죠? 아셨습니까? 얘기는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입니까? 64%가 쭈그러듭니다. 64%가 튀어나온 게 저절로 들어간다? 저절로 쭈그러듭니다. 그렇게 물리적 줄어듭니다. 줄어들기까지 합니까? 2020 한 1년 반쯤 됐죠? 네. 1년 반에 이 튀어나온 디스크가 네. 여기 그러니까 싹 들어가는 거의 저절로. 저절로. 행주로 닦아낸 것처럼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 디스크 탈출돼가지고 튀어나온 게 들어가기 전까지 그럼 아픈 건 어떻게 하냐? 그렇죠. 직장도 나가야 되고 하는데 그 아픈 걸 좀 줄여주면 됩니다.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은 좋은 자세만 해도 아픈 게 좀 줄어들 아까 말씀드린 이런 자세 자주 이것만 해주고 해도 그것만 많이 해줘도 좋아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먹는 약 도움이 됩니다. 진통소염제. 진통소염제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경에 요즘 염증을 줄여주는 에피듀랄 스테로이드 인젝션도 도움이 됩니다. 주사로 찌르는 거 피부통에서. 네. 그런 것도 도움이 되고 하기 때문에 뭐 어떤 거라도 내 몸에 맞으면 그게 제일입니다. 덜 아프면 됩니다. 네. 덜 아프게 일상생활하고 지내다 좋은 나쁜 운동 하지 말고 나쁜 자세 하지 말고 좋은 운동과 좋은 자세로 한 1년 정도 지나다 보면 쭈그러들 수 있습니다. 네. 아까 되게 되게 일반인들은 부정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때는 꼭 필요한 약이죠. 그건 수술이 아니라 그냥 주사만으로 가능하다. 그런데 지금 이제 사실은 알다시피 좀 유감스럽긴 합니다만 개원가에서는
뭐 이런저런 뭐 시술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그거는 좀 선생님 전문가로서 볼 때는 조금 남발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라는 있죠. 생각이시네요. 선생님께서는 그러면 디스크 진단을 MRI로 받고 네. 환자가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일 먼저 뭐라고 충고를 해주시나요? 보통 MRI를 하기 전에 오면 보통 한 2, 3주 정도 제가 좋은 자세를 많이 주십니다. 2, 3주 정도. 네, 좋은 자세랑 소임진통제랑 이런 걸로 지내서 좋아지면은 제일 좋고요. 전혀 좋아지는 추세가 안 보이면 MRI를 찍어보죠. 찍어봐서 어느 정도 디스크가 심해. 그러니까 MRI는 그때 찍어야 되는군요. 아프다고 바로 찍는 게 제 아니라. 생각은. 네. 예를 들어서 1년, 2년 계속 고생을 하고 오셨다면 MRI를 어디선가 찍어오는 경우도 많긴 합니다만 아니 그렇게 오시면 그때 가서 찍어도 되지만 아픈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저절로 좋아질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지내보고 그래도 안 좋으면 MRI 찍어보고 디스크 탈출증이 확실히 있고 신경염증이 너무 심해서 제가 가르쳐드리는 좋은 운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너무 아파서. 그러면 에피듀랄, 경막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경험상 대부분 좋아진다. 예. 뭐 100%는 아니죠. 물론 그렇겠지만 100%는 아니죠.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을 해도 통증 호전이 없이 너무너무 아프고 일상생활이 안 되고 계속 누워 있어야 되고 하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길 것 같으면 수술하셔야죠. 그런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사실. 그렇군요. 넘버 2는 디스크가 선생님 아시다시피 예. 신경을 눌러서 신경이 점점 마비가 오는 경우에 예. 그 뭐 근육이 약해지면 나중에 돌아오기 힘든 상황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빨리 수술하는 게 맞고 소대변 보기 힘들다든지 네. 옛날에 다 배우셨듯이 그렇지만 그런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그러면 정리하시면 이제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예. 너무너무 도저히 어떤 방법으로 호전이 안 될 정도로 다리에 본인이 근육이- 아프다. 네. 그리고 양쪽 다리가 다 오는 건 어떻습니까? 그건 안 좋죠. 그것도 빨리 수술이 수술해야 필요해요. 돼요. 양쪽 다리가 다 오는 응급 경우. 수술해야 됩니다. 야, 그렇군요. 선생님, 마지막으로 전문가로서 디스크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떤 말씀 해주고 싶으세요? 요즘 제가 느끼는 거는요. 호흡을 길게 가져가라는 말씀입니다. 호흡. 우리가 부엌에서 오이 쓸다가 보면 이런데 이렇게 벨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 베면 당장 수술해서 꼬매지 않아도 보통 내버려두면 한 3주 정도면 안 물어서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허리 디스크도 비슷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많이 좋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 시간이라는 게 1년 내지 1년 반, 길게는 2년이기 때문에 요거 다치는 거랑 사실 유사하긴 하나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오래 걸리는 동안에 나쁜 거 하지 말고 나쁜 자세, 나쁜 운동 하지 말고 좋은 자세, 좋은 운동 많이 하면서 시간을 기다리면은 많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럼 초기에 아주 극심한 통증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없애주는 게 좋습니다. 네. 그걸 없애는 이유는 그 통증을 없애므로써 일상생활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통해서 이제 좋은 운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걷는 운동. 좋은 자세로 걷기, 좋은 자세로 일상생활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걸 살짝 도와주기 위해서 주사나 약물 치료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환자분들이 명심하셔야 될 거는 네. 이게 한번 왔으니까 상당 기간 어느 정도 내가 좀 관리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죠. 호흡을 길게 맞죠. 가지죠. 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네. 그 디스크처럼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중한 요통이 아니고요. 살다 보면 염좌처럼 이렇게 삐끗할 때 있잖아요. 그때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앱솔루트 그 베드레스트라 그러나 이렇게 가만히 누워 쉬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좀 이렇게 좀 움직이는 게? 그 부분은 아직도 그 의학계 내에서 지금 정론이 없는 상태인데요. 예. 제가 보는 느낌은 그 염좌 허리 물건 들다가 삐끗하지 않습니까? 예, 그거요. 그 염좌가 디스크 내부 손상이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디스크 내부가 찢어져. 그것도 인대라고 말하면 인대라고 볼 수 있지만 선생님이 생각하는 염좌는 튀어나온 디스크가 아니라 안에서 찢어졌다. 예. 근데 안에서 디스크 안에는 신경이 있나요, 선생님? 있죠. 디스크 가운데는 신경이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거기 젤리만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게요. 근데 바깥쪽 3분의 1 부분에는 신경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 싸고 있는 질긴 막에는 예, 지금 막 그거를 허리 삐끗함 또는 염좌로 해석을 한다는 많이 얘기시네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어깨 근육이 뭉쳤다 이렇게, 허리 근육이 뭉쳤다 이렇게도 이야기하시죠. 네. 이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오늘 많이 배우는데요. 근데 그럴 때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선생님? 그럴 때는 이제 그건 시간 지나면 좋아집니다. 그렇죠. 시간 지나면 좋아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꼼짝 않고 누워 있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요? 일상생활하고 일상생활 중에서 허리에 부담을 적게 주는 이런 자세를 자주 유지하고 그다음 덜 아프게 지낼 수 있는 어떤 뭐 방법을 취하고 해서 2주 지나면 좋아지는데 중요한 것은 그 2주 후가 중요합니다. 그런 에피소드가 한번 있었던 사람은 디스크가 손상이 좀 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 자기가 아주 튼튼한 허리를 가진 건 아니죠. 옛날보다 좀 약해지죠. 그러니까 나쁜 운동을 더욱더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분들이 보통 허리 운동을 시작합니다. 차라리 그냥 걸으시라. 예. 네. 그래서 이런 것만 잘 못하게 막아도 네. 우리 국민들의 이 저 허리 건강 지수가 굉장히 높아지지 않을까. 네. 야, 오늘 선생님 이렇게 주옥 같은 말씀 이제 빨리 책도 내셔야 되지만 종종 좀 뭐 강연이나 방송으로 좀 많이 좀 알려주시면 너무너무 고맙겠습니다. 오늘 진짜 감사했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